무엇보다 뿌리를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용하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I am 그린메이트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실 식물을 키우면서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베스트 방법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삽목인데요. 저는 비록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걸 보시고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괜찮은 삽목 방법이라든지 삽목 후의 관리 방법, 삽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영상 짧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용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삽수라는 건 삽목을 하기 위한 수목, 즉 식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삽목은 이런 삽수를 가지고 번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주로 가지나 뿌리, 잎을 이용해서 뿌리를 내려주고 그렇게 새로운 식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삽목이란 걸 하면 할수록 느끼는 부분이지만 어떨 때는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너무 잘 자라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삽목이 잘 되는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식이 있죠.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삽목을 우리가 먹는 요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보기 좋은 요리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일단 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 가지나 자르지 마시고요. 되도록 목질화가 덜 된, 그러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가지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목질화가 없어야 성장이 활발하고요. 건강한 만큼 뿌리 내림도 수월하겠죠. 다음은 재료 손질을 잘 해줘야 합니다. 너무 크면 먹기도 불편하겠죠. 적당한 길이로 삽수를 잘라주시고요. 무엇보다 잎의 개수가 적은 게 삽목 성공에 유리합니다. 잎이 많으면 증산작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반드시 몇 장만 남기고 잎을 떼어주시고 잎이 크거나 몇 장 없다면 잎 자체를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비스듬하게 잘라주면 준비 끝이에요. 꽃 손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야만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럼 준비됐으니까 삽목하러 가볼까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역시 물꽂이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물꽂이는 뭐 별거 없죠. 그냥 이렇게 물에 꽂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 무조건 식물 관리는 자연과 비슷한 게 좋습니다. 땅 속이 막 밝진 않겠죠. 물이 있는 곳은 어둡게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매직으로 칠하셔도 좋고요. 빛을 막아주는 통을 사용하셔도 좋고, 이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은 관찰을 하시다가 더러울 때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효율성이 가장 좋거든요. 그건 바로 마사토를 이용하는 건데요. 왜 좋은지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좀 더 깨끗한 세척 마사토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화기에 마사토를 담아주고 물꽂이와 마찬가지로 꽂아주면 끝인데요. 이때는 아무래도 단면이 손상되지 않게 구멍을 미리 만들어서 심어주는 게 좋겠죠. 우선 마사토를 사용하면 식물이 흔들림이 없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뿌리를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물꽂이 하다 보면 물과 같이 오염되거나 세균에 의해서 뿌리가 물러지고 썩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뿌리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토에 심었을 때보다도 뿌리는 잘 나와줬고요. 마사토에 양분이 따로 없는 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양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해봤지만 오히려 물러지거나 해만 되고요. 심지어 식물을 위한다고 삽목할 때 막 영양제까지 주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절대 금물이고, 마사가 없다면 차라리 그냥 상토를 쓰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삽목 후에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앞에서 삽수 잎들을 떼어내고 삽목했었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삽목 직후에는 따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식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광합성이나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빛이 없는 그런 밝은 음지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통풍은 기본이고요. 뭐든지 서서히, 기억하시죠? 약 한 달 정도는 관찰하시면서 천천히 빛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물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마사토를 사용했잖아요. 마사토는 물이 마른 게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면관수 화분처럼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선택입니다. 삽목은 분갈이처럼 봄, 가을에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뿌리가 잘 내려오려면 절대 과한 건 좋지 않거든요. 너무
건조하다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빛이 너무 강하다거나 이러면 삽목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계절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런 식물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맞춰주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자연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네, 이벤트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식물 안내서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이야기와 식물 관리 방법까지 모두 담은 오늘은 식물, 초록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저의 첫 에세이가 출간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저의 책 얘기를 하니까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어떤 댓글이든 좋습니다. 식물 관련이든 아니면 저의 책 관련이든 댓글만 달아주시면 이벤트 신청은 완료되고요.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딱 3분만 선정해서 제가 열심히 쓴 저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책을 읽고 감상평까지 남겨주셨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댓글이나 톡으로 알려주세요. 그분들만을 위한 선물도 따로 준비해놨거든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꼭 잊지 말고 해보시고요. 삽목 후에 정식으로 식재하실 때도 식재하고 나서 밝은 음지에 두시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